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확산이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94%, S&P 500 지수는 0.65%, 나스닥 지수는 0.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소됐습니다. 주최 측인 MWC 존 호프먼 회장은 성명을 내고 국제적 우려와 여행 경보 등으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로 파월 의장이 11년째 접어든 사상 최장의 미국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2일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낮은 수준의 실업률과 임금 상승, 고용 증대 등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량 전망치를 20% 가깝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펙은 현지 시간 12일 내놓은 원래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석유 수요 증가량을 하루 평균 99만 배럴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0.6% 상승 흐름 타면서요. 2238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됐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6% 넘게 상승하면서 686포인트의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지금까지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순환말 장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올랐던 이 순환매 장세가 앞으로 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에서 79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항생지수 모두 어제 시장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 증시의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마가 기업의 대규모 인수와 관련한 독점 조사를 벌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테크 모멘텀에 대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청와대가 12일 청와대에서 총선 전에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영화 기생충 테마주가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필요 같은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뭐 코로나19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TV에서 지난주 거의 도배했는데요. 며칠 전부터는 이제 뭐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바이러스 관련돼서는 시장이 좀 둔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가 어제도 상당히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예상보다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딱히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승의 이유는 일단 세 가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다우, 나스닥, S&P 500이 상승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늘 상승의 주된 이유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 어떻게 보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지수가 급등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어떤 개별 주식의 종목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과 맞물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서 미국 증시의 어떤 최근 들어서 상승의 모습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나스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2019년도 넘어서 2020년도에도 상당히 초반에 좀 주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차트의 모습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미국인들의 한 명의 어떤 확진 소식 이후에 상당히 미국 증시가 급등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드려보겠고요. 경제지표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의 참여자들이 부정적인 이슈는 빼고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필요 같은데요. 자, 지난 2월 7일 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요.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가 직월에는 14만 7천 명인데 이번에 막상 열어보니 22만 5천 명. 그러니까 22만 5천 명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경제전략가들은 이거 하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지난 2010년 이전에 상당히 부정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 증시의 기본적인 상승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차트를 통해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지난 시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유가가 상당히 1월 8일 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65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월 4일 날 단기간에 50달러 이하 내려갔고요. 이때 했던 얘기가 그것입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죠? 그만큼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정적이기 때문에 세계 공장인 중국이 멈출 것이다. 따라서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난 2020년 1월 달에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고 있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 10일이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이나 이렇게 병원이나 이렇게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했던 얘기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중국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코멘트 이후에 월가 참여자들이 그렇다면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면 이제는 결국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참여자가 중국인의 통계를 못 믿고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어떤 동영상을 보면 뭐 몇 분 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소위 사망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맞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코멘트 속에서 통상 캐터필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캐터필러가 중국 경기의 가장 큰 인덱스인데 캐터필러의 어떤 주가가 최근 며칠간 상승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이구나 이런 코멘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한 종목 관련돼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모습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2019년 6월 달에 32달러에서 최근 들어 61달러.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몇몇 종목들 상승했던 주된 이유는 중국이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든 좀 좋아질 거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론을 보신 것이 맞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의 기본적인 틀은
이제는 결국 부정적인 이슈보다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 그 가운데서 코로나19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 있는 참여자들이 중국 관련돼서 잘 될 거 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3대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대 지수도 상승을 했고 간밤에 유가와 관련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펙 측이 이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평균 20만 배럴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에너지주도 좀 움직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서도 잠깐 좀 말씀하셨죠. 석유 오펙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가가 어떻게 감산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산을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가가 상승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유가가 최근 들어서 중국발 악재 속에서 급락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에서는 석유 수요 전망치 가 하루에 평균적입니다. 하루에 20만 배럴 정도 감산하겠다는데 감산 소식에 오늘 소폭이나마 그러니까 약 1.23포인트 상승해서 이제 유가가 $50 소폭 상회한 51.17달러를 마감했는데요. 제가 볼 때 오펙이 이런 얘기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발 악재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따라서 오펙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펙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각은 이것입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은 배럴당 113달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2019년도 이후에 상당히 변수 속에서 어떻게 보면 2019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이란발 악재가 있었죠.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지역적 리스크 속에서 유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오펙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이번에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상당히 급등하기 원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오펙이 배럴 어떻게 보면 하루 20만 배럴 감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발 악재,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 거기에 따라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춘제 기간을 좀 연기했습니다. 연기해서 어제부터 다시 한번 공장을 돌리고 그러는데 몇몇 데이터를 보면 아직까지도 약 정확하게 1억 6천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1억 6천만 명 정도가 소위 춘절 이후에 다시 한번 공장으로 또한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유가의 어떤 방향성을 떠나서 중국발 악재가 얼마나 커지냐, 이런 부분들이 큰 이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를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가의 어떤 미국 증시의 상승에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뉴욕 증시에서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 기업들인데요. 이 반독점 관련해서 계속 조사가 들어오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간밤에는 그래도 반등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마가와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일단 마가라는 그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A니까는 애플, 그리고 G는 통상 구글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 미국도 FTC, 이 F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가 FTC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바라본 F라는 개념은 연방이라는 개념인데 FTC가 바라보는 시각은 몇몇 큰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내 큰 기업들이 상당히 반독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의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상당히 작은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관심이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번에 큰 기업들을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때 이런 얘기 하나 상당히 궁금한 모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빅메이커의 어떤 기업들 관련돼서 좀 실강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어떤 가볍게 보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몇몇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바라본 시각이 결국 시총 1조 달러 넘는 종목들인데요. 이걸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곧 보실 사이트가 미국의 FTC입니다. FTC는 상당히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조그만 기업의 합병 이런 것까지도 지난 시기인 결국 10년 동안의 합병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겠다는데 가장 큰 기업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몇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모의사죠. 알파벳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 또한 애플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예상보다 페이스북 관련돼서는 좀 상당히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한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종목들이 결국 최근 들어서 급등의 이면에는 상당히 작은 기업들을 그동안 비공식적인 그리고 상당히 시장에 어떤 평형적이지 않게 합병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비롯해서 미국 FTC가 바라본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몇몇 종목들 좀 보시면서 얼마나 이 종목들이 올라가나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MSFT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급등하게 된
이면에는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애플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코멘트했는데 어쨌든 애플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그리고 아마존의 모습을 보시면 좋겠죠. 아마존 이제는 뭐 아마존이 우리가 유통업종이라기보다도 이제 클라우드 쪽이 상당히 강한데 아마존이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큰 기업들 즉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기업들 좀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기에 우리가 그 소위 그 닷컴의 열풍이 있었을 때 평가가 뭐냐면 이렇게 닷컴 열풍을 불었을 때 두 가지 관점입니다. 큰 기업들이 조그만 닷컴의 어떤 자본금 작은 기업들이 커졌을 때 큰 기업들이 인수하면 그만큼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지만 그 반대면으로는 우리가 그 킬존이라고 그러죠.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어떻게 보면 억압을 통해서 상당히 강제로 합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찬반이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그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아라는 종목들을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과거 인덱스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교 차트의 모습인데요. 비교 차트의 모습이 이게 다우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우의 모습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모습, 애플들의 모습들인데요.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하게 된 이면에는 마가 종목들의 상승이 상당히 컸습니다. 따라서 FTC가 결국 앞으로 그 반독점 이런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보다 하락할 여력이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마가 종목들을 결국 미국 측에서 반독점 조사한다지만 제가 볼 때 조사하게 된다면 해당 종목들의 주가 하락할 것이고요. 해당 종목들의 주가 하락한다 그러면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그냥 일시적인 제스처 이 정도 이외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상당히 그 페널티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국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이 좀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일단 뭐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그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손실이 클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가끔 지난주나 이번 주나 어디 그 대형 이렇게 뭐 마트나 가보시면 사람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사람이 적어지면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에 산업이 적어지고 그것은 결국 구조적인 또 실업으로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경제가 지금보다 부정적일 것입니다. 이런 좀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관련돼서 중국의 어떤 데이터를 좀 믿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월가 평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오늘이죠. 오늘 그 06시 11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는데요. 확진자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인원이 전일 기준으로 3,300여 명을 넘어서 16,000명이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사망자가 1,116명이나 됐다 이런 부분들을 보이겠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계속 빨간색이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이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상당히 중국 전역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돼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평가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윗선과 아래선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윗선은 뭐냐면요.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이렇게 지금 조사해보자 이런 평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2, 5를 기점으로 이 당시에는 우리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신규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이 3,600명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2,000명대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 그리고 글로벌이 상승했던 이유가 확진 판정 이전에 의심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중국 관련돼서 코로나19가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어떤 안도적인 평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특징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전국
전국적인 부분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누적적인 부분이죠.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의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2월 4일, 2월을 기점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보면 후베이성 그러니까 우한 지역을 포함되는 후베이성의 데이터 그리고 후베이성 이외의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상당히 2월 4일, 2월 5일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글로벌 관련돼서 몇몇 그 대만에 있는 뭐 페이퍼를 보면 2월 달 이내에는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좀 맞물려서 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최근 데이터의 특징이다 보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베이성 그러니까 우한시가 있던 후베이성 중심으로 상당히 확진자의 어떤 수가 상당히 많아들고 있다고 보겠고요. 따라서 아래 하단에 보시면 결국 중국 위에 보시면 상당히 일본의 숫자가 많습니다. 일본의 이 확진자가 왜 많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확진자가 많다기보다도 일본의 그 오쿠하마항이죠. 오쿠하마항에 있는 그 크루즈선에 있는 그 안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크루즈 안에 있는 그 확진자는 일본 내 데이터로 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일단 중국 내 데이터들은 좀 호전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이 어저께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중국의 GDP가 2019년도 대비해 떨어진다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좀 부분이 있는데 어저께와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이 그 하원 그리고 상원 오늘은 상원이죠. 상원에서 증언했던 내용의 어떤 어저께 데이터를 보신 적있는데요. 상원 데이터가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요 부분을 좀 코멘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어떻게 보면 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최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이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머징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모니터링하고 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일단 제롬 파월이 바라보는 미국의 어떤 경제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코멘트했습니다. 앞서서 제롬 파월 의장의 스테이트먼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미국의 연준이 지금보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비꼬는 코멘트를 트위터를 통해 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증언했고요. 증언했을 때는 다우 지수가 125포인트 상승했는데 그 연설이 끝나고 나서는 15포인트 하락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드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보다 내려라 이런 평가가 있어서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의 좀 입장이 좀 다르지만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보다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중국에 있어서 GDP가 지금보다 하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의 데이터를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중국 내 주요 전염병의 어떤 데이터인데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이상 지속됐고요. 사망자가 343명이고 이거 AI 그러니까 조류독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중국발 악재였죠. 이 당시에는 사망자가 수가 45명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이 페이퍼가 1월 달 나왔는데요. 이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망자 수가 170명인데 지금 얼마죠? 1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주요 전염병 개요 관련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결국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사스 관련돼 가지고 중국 내 어떤 실무치를 보시면 이걸 우측 걸 보실 것 같은데요. 과거와 지금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GDP가 2003년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때 GDP가 9.1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스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의 GDP가 작년에는 상승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저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조류독감이 있었을 때 이 당시에 중국의 GDP가 7%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몇몇 전문가가 중국의 GDP가 지금 2020년 GDP가 6%에서 5%대 가지고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중국의 GDP가 지금보다 하향 곡선이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코로나19가 과연 얼마나 일지 몰라도 지금보다 상당히 클 것이다. 즉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결국 국내 증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내 증시 영향인데요. 사스 관련돼서
어떤 약간 이 음영 부분이 국내 이 발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코스피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중간 지점에는 급락의 모습이 있고 상당히 상승했지만 결국 시작과 시작점은 알았죠. 끝점은 모릅니다만 끝점 이전에 어떤 시기로든 반등의 시점이 있지만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반등의 시점으로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메르스 부분 관련돼서도 메르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스는 가장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충격을 상당히 코스피 지수가 급등과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메르스는 상당히 좀 둔감한 부분이 있죠. 따라서 둔감한 부분이 메르스가 코스피 지수가 발생 시점을 100으로 놨을 때 어떻게 보면 충격이 가장 컸던 지점이 결국 95%인 거 보면 최근에 그 국내 증시 관련돼서 또한 국내 TV 관련돼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예상보다 적게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상당히 둔감해지는 시점이 다시 한번 상승의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중국 데이터를 못 믿겠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시점이 반등의 시점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다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시사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다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선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네,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갖고 있는 테마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지소미아 관련돼서 가장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보복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 쪽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을 했다가 일단 다시 유보를 했죠.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또 어떤 관계, 또 대표적으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하는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에 맞서는 그런 일본, 미국, 한국 이쪽에 대한 우방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보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명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유보를 했는데 그러면 너네란 쪽은 일본입니다. 네, 좀 너네라고 공격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도 일본은 그래도 수출 규제를 그러면은 끝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물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아직 직접적으로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품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쿼터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일은 없이 원활히 일본 입장 쪽에서는 수출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어지는 명분상에서 어떤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쪽은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마저 철폐해라라고 하는 게 외교부와 이제 국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딜을 하는 상황들이죠. 명분까지도 없애라. 그래야 조금 더 한일 관계가 명쾌하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흐름들이 다시 이제 지소미아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에 노재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사익을 보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조금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어제 강했던 종목을 보다 보니까 모남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상가까지 들어가는 강세 현상들이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모나비 4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 좀 깜짝스럽게 좀 빠른 변화가 좀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게 모나미가 어떤 이번에 일본 제재와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것보다는 어떤 자체적인 노력들이 좀 더 컸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들 대표적으로 패션이나 의류 관련된 쪽에 유니클로를 안 사고 국내 브랜드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중요한 건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어떤 실적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심리적인 부분들이 가세해서 막상 수요가 늘어나서 매출로 이어지고 매출이 기업들의 실적을 호전되는 쪽으로 나온다. 하는 어떤 연결고리를 봤었을 때 막상 실적들이 그렇게 강하게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TBH 글로벌이라든가 의류 쪽이죠. 그리고 또 손오공 완구 쪽 이쪽도 주가는 강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실적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테마주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테마의 재탕은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의 재탕이라는 얘기는 한번 강하게 시세가 불러일으켰고 그다음에 다시 이슈가 불거지면서 재차 많이 빠졌던 테마가 반등을 시도하는데 투자 쪽으로 강하게 복귀하려면 기업의 어떤 실적과 관련된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고는 그냥 테마가 불러일으켰을 때는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올 때는 반등한 때 때리고 나오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또 패션 의류 관련된 쪽으로 여러 가지 유통까지 생각해서 누제팬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코로나 19인가요? 네, 어제부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패션 유통 관련된 의류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또 팩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핵심적인 종목 아니고는 그냥 반등시 매도하는 게 맞겠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IT 소재주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시세가 불러일으켰다가 지금 최근에 약간 좀 잠잠합니다. 근데 최근에 눌림목 패턴으로 봤을 때는 다시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강하고 그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반도체 IT 관련된 쪽의 업황들은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관심이 필요한 섹터는 이쪽이다라고 한정지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종목별로 보게 되면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후성은 어제 좀 뛰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앞으로를 기대하기엔 좋다라는 것 쪽으로 한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강세 보였던 테마주 종목들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관련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네, 얼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카데미 4관왕 수상 소식으로 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 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움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참 보고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생충과 관련해서 보니까 그 주연 배우 중에 조여정 씨가 앵커님하고 좀 닮았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생충 관련된 쪽이 아무래도 한국 영화사의 쾌거, 문화 콘텐츠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쪽으로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바른손 ENA와 그 투자를 하는 회사죠. 그리고 또 모회사인 바른손 이렇게까지 세게 가기일지는 좀 몰랐습니다만, 네, 솔직히 영향력이 이렇게 클까라고 의문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뭐 사관왕을 했다, 한국 영화 101년사의 뭐 쾌거다,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배경 쪽에서 가장 크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이런 투자를 한 회사의 분위기로 봤을 때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컴퍼니 K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지난 여러 가지 한국 영화 나올 때마다 조금씩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생충 때문에 더 부각을 받았다라는 얘기로는 주가가 강하다는 얘기로는 또 시장이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또 안에 PPL식으로 뭐 의도된 PPL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나오는 영화 안에서 구성되고 있는 뭐 짜파구리죠. 예, 어떤 인기 가능성 때문에 농심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근데 농심은 지난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의 변화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짜파구리뿐만 아니라 지금 농심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해외 쪽으로 진출해야겠다. 한국의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외로 진출해야겠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들을 조금씩 세우기 시작하면서 또 미국 법인까지 세우면서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크다는 쪽은 한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의 어떤 결과라고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는 그 맥주죠. 거기 나오는 발포 맥주가 또 인기를 끌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였었나요? 근데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는 지난 흐름에서도 또 강조드렸던 거는 그때가 고점이었었죠. 저희가 이슈를 다뤘을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좀 비싸다. 주가가 실적 개선이나 여러 가지 테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비싸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밀리는 가운데 4분기 실적까지 좀 부진하게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겪어야 될 인기는 많은데 겪어야 될 숙제가 많고 또 비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CJ E&M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기생충 관련 쪽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아야 될 종목은 CJ그룹이고 CJ E&M입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안 보죠. 왜냐하면 덩치가 그렇게 큰 종목이고 내가 사서 지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없으면은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른손 E&A 같은 종목 쪽으로 쏠리는 게 지금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바른손 E&A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오히려 이 회사는 모바일 게임 매출이 60%나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영화 관련된 투자나 영상 콘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작년은 오히려 적자 폭이 제작을 잘했는데 왜 적자가 더 클까요?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총은 2,700억대까지 적자 보는 회사가 움직일 정도로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가를 노리는 투기적인 매수세 정도로밖에 저는 해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투자는 잘해서 제작을 잘해서 좋은데 그러면 차기작도 좋은 제작을 해서 이만큼의 뛰어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모릅니다. 운이죠. 운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기작까지 좋은 결과가 이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흐름들이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뭐 올라갈 때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그들의 영역 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우 부러워. 그래서 지금 덜컥 샀다가 물리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콘텐츠의 경쟁력 그리고 어떤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생각한다라고 되면 그에 따라서 기대감은 높아진다는 쪽으로 좀 크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저라면은 제이 컨텐츠리 같은 회사 특히 지금 이것도 이슈로 한번 다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어떤 주식담보대출이 모 회사 쪽으로 좀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은 살짝 있어도 컨텐츠 경쟁력 하면은 제이 컨텐츠리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컨텐츠 경쟁력은 드라마 중심으로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A스토리라는 종목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앵커님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중에서 킹덤 보셨습니까? 보고 싶은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런 류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워킹 데드 같은 예, 그런 공포물을 상당히 좋아해서 이것도 봤는데요. 솔직히 한국 좀비가 더 무섭습니다. 네, 이거 밤에 보지 마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킹덤 2가 나오면서 추가 인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제작사 A스토리라는 회사가 더 낫지 않을까. 네, 다음 어떤 넷플릭스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봤을 때 이런 회사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냥 바른손 관련된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맞다. 차라리 다음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사자. 이게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네, 컨텐츠 종목들 전체적으로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세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지만 우려 나오는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불매운동 그리고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 좋죠. 지금 LCC 특히 항공업 하게 되면은 갖은 악재 다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일이 제가 나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앵커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좋은 사태는 계속 몸으로 맞고 있다. 특히 실적 보게 되면 이번에 하반기 실적의 전반적인 동향 보게 되면 참 우울하죠. 국내 6곳의 LCC가 작년에 적자로 저전할 만큼 업황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적자가 더 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상반기 정도 이후에 하반기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그거는 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중요한 심리적인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또 유가는 그나마 그래도 하락세죠. 게다가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빠르게 또 1,200원대 부분까지 약세로 갔다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는 부분들 보게 되면은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특히 최근에 며칠 전에 보다 보니까 후배가 택시비 내고 제주도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싶었더니 요즘 5,900원, 3,000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요즘 앵커님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하시게 되면 이번 주에 약간 다녀오시죠. 쌉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울겨 겨자 먹기로 이런 식의 정책까지 쓰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수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요가 받쳐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나 그러다 보니까 업황들이 매물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스타항공에 이어서 티웨이 항공까지 뭐 매물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데 업황이 이러다 보니까 좀 인수가 지연되죠. 왜냐하면 이거 괜히 업황 안 좋은데 좀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다시 실사하자, 다시 계산해보자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인수가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참 울상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이 강원이나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 상반기 중에 중국과 동남아로 취항을 할 걸로 보여져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어떤 준비를 못하고 있는 과정일 것 같고요. 그럼 그 사이에 계속 또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영업은 못하는데 또 자본금을 까먹는 현상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역발상에 대한 전략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장 전염병이 정점일 때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이를 앞으로 미래를 반영해서 주가가 가장 쌀 때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혹시나 이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무조건 낙폭과대가 가장 큰 메리트를 보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주가도 그렇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그렇고 어두울 때가 주가도 바닥이라는 관점들 여전히 생각을 해볼 국면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런 자리에서 그리고 나는 차라리 그냥 안정된 거 보고 사겠다. 그리고 오히려 추세적인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그래도 딴 종목 쪽으로만 나는 돌아가면서 지금 사서 기다릴 수 있다. 앞으로 한 1년 이상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 30분 전에 카카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이 3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요인 어디에 있습니까? 요인은 실적이고요. 네, 카카오 관련된 쪽에서 과거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지금 나오는 쪽 이제 성과가 나온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카카오 관련해서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플랫폼 업체가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그러면 앞으로도 성과 관련된 쪽은 물론 R&D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카카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매매했을 때 카카오의 눌림목 자리를 찾아다가 딱 대응할 수 있는 정도라고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카카오도 성장하는 IT 기업 쪽에 하나다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륙 산간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해지면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대로 봄이 오기라도 하듯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로 평년보다 8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도 1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높아져서 4월 초 정도로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곳곳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등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2도, 대전은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낮부터 맑아지겠고 낮 동안 속초는 15도, 강릉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완연한 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다음 주 초에는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